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6월 12일이죠. 네, 6월도 지금 뭐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2023년도 6월이 지나면 이제 상반기가 끝납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거죠. 이게 뭐 2023년, 2024년 이러면 하늘에서 또 우주선이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북한은 그대로고 일본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삼성, SK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도 또 의외로 보면 안 바뀌는 것도 그대로예요. 자, 그 안 바뀌는 것들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삼국지의 기운이겠죠. 벌써 뭐 2000년이 넘게 구전되어 오거나 또는 전래되어 오는 것들, 얘기들, 특히 유비, 관우, 장비, 그 조조, 송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웅들의 지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해제가 되는데, 계속 뭐 그 얘기들이 반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조조가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20, 30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유비가 워낙 압도적이었지만 뭐 좀 머릿속에 좀 뭐 좀 들고 청춘 이럴 때는 이제 조조가 멋있어 보이죠. 왜냐면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을 좀 부응해서 개혁주의자, 혁신주의자, 성과에 의해서 능력주의자. 반면 유비는 이제 파시즘, 말하자면 정해진 거, 왕후장상의 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신 또 인의주의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인과 의, 어지러워야 되고 또 의로워야 된다. 대의 명분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유비는 왜 이렇게 위선적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비는 너무 위선적이야. 뭐 대의 명분이 어디 있고, 인과 의가 어디 있어? 무조건 성과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조조가 참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고, 위나라 가장 컸고, 물론 이제 사마이가 진이죠? 진나라가 이제 결국은 통일을 했지만, 아무튼 뭐, 그 토대를 쌓은 게 이제 위에 조조의 위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조의 어떤 그런 현실주의가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이제 갑론을박도 많았죠. 뭐가 맞냐, 유비가 맞냐, 조조가 맞냐,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조 얘기는 뻔한 얘기인 것 같이 들리는 거야. 예, 조조 얘기는 뻔해. 뭐 결국은 뭐 성과대로 주는 거, 우리 회사도 다 그렇고 뭐 안 그런 데가 어딨어. 지금 이 사회에서 성과주의 아닌 데가 어딨어. 모든 게 다 조조 방식대로지. 지금 말하자면 예전에 뭐 그 예전 시대 때는 유비가 일반적이었던 거고, 조조가 드물었던 거죠. 예, 그래서 조조의 어떤 방식이 좀 뭔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방식 같은 거고, 또 뭐 예전 우리 뭐 단순히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아니더라도 좀 어린 나이 때는 조조가 좋았던 것처럼, 유비가 좀 고리타분했던 것처럼,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조 같은 사람은 널린 거예요. 회사도 널리고, 지금까지 뭐 다 조조 같은 사람이야. 유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물지. 인의군자? 없어요. 뭐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의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말 조심하고, 상대방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오롯이 그냥 성과주의. 왜? 그래야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뭐 임원 자리도 유지하고 대표이사 자리도 유지하기 때문에 뭔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죠. 괜히 추상적인 얘기 자꾸 많이 하면 뭔가 좀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조 얘기보다 유비 얘기가 더 좋아지는 게 나이가 들수록이에요.
식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유비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60대로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오래 붙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회사에 이제 조직에서 있으면서 뭔가 약간 좀 배신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 배신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좀 본인들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없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그 응분에 뭔가의 어떤 보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조의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뭐 조조가 삼국지에서도 그렇게 했죠. 뭐 자기 이익이 안 맞아가지고 큰아버지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친구도 배신하고, 반대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적도 그냥 끌어안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유비는 적은 적이고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친구는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믿음, 절대 믿어, 이런 부분들, 내 새끼 뭐 이런 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비입니다. 근데 저는 유비의 성향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조조가 이제 유비한테 뭐라 그러, 유비를 평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독한 위선주의자다. 지독한 위선주의. 정말 위선적이지 않느냐. 유비를 보면 너무나 구역질 난다. 무슨 인의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가진 어떤 이해관계를 다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이럴 수 있느냐. 정말 저건 천인공노할로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붕괴하는 대목이 나오죠, 삼국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위선으로 보이고, 또 겸손한 것은 결국 반복된 겸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선으로 보인다는 거지. 반복된 겸손은 위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조조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참, 특히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 위로 올라갈수록, 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 톡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톡 까놓고 얘기하고 막말하고, 누구한테 뭐 따지고 보면 이거 아니야, 결국 이거잖아, 뭐 이거 얘기, 너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결국은 뭐 이거 저기 뭐야 욕심 나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늘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몰려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게 맞거든. 조조 말 맞다나 딱 깨놓고 얘기해서 결국은 너 내 거 뺏으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조라면, 유비는 설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마음성을 가졌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오늘 제가 안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란 말입니다. 도둑 자기 훔치러 온 놈한테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유비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게 이제 유비란 말이지. 자,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왜?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요. 물론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귀한 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장수는 희귀해야 되잖아요. 일반 병졸들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조 같더라도 장수는 유비 같은 게 좋은 거야. 장수는 유비 같은 게. 그런 장수가 왜 좋아지냐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에요. 리스크. 이게 사람은요, 겉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을 떼뚫어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100원 한 장 더 주는 사람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요, 자기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나한테 정말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사건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밤잠을 못 자게끔만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한을 사게 됩니다. 원한을.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는 밑에 혼자 한 명이지만 밑에 이제 100명, 1000명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한마디 한 거지만 나한테 원한을 사는 사람들은 100명, 1000명이 되는 거야.
그럼 100사람, 1000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조직이 망해라. 저런 사람이 이 회사의 뭐 우두머리이거나 또는 상사면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 똑같은 회사다. 이 회사 이거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조조처럼 성과를 많이 내서 이렇게 할지언정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10번 따고 한 번 잃으면 나가리예요. 10번 따고 한 번 잃으면 나가리입니다. 조금씩 안 잃고 계속 조금씩 따는 게 훨씬 나아요. 예. 10번 따고 한 번 잃으면 나가리라니까. 예. 이게 제 인생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관리자라든지 또는 고위 관리자들이 말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는 언행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런 걸 자주 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반 서민들이나 커먼 피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예. 거기에서 막 그 사람이 어떤 묘한 어떤 매력을 찾거나 이러지 않나. 그럴 것 같죠. 내가 뭐 이렇게 멋있고 이런데 걔가 나를 분명히 멋있게 생각할 거야. 관우가 그러다 죽었잖아요. 관우가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독화살을 맞고 결국은 이제 동호회 장수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관우도 결국은 마찬가지고 장비도 그렇고 결국 자기 후수한테 죽었죠. 말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우나 장비나 상당히 출중하고 뛰어난 장수들인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오만함 이런 것 때문에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게 관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상당한 완력을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뭐 개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 때리고 막 뭐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천하의 장수고 천하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잠든 사이에 이렇게 복수를 당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궤적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어떤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든지 위선에 가득 찬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재수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저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이해득실로 가득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이 들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잘 나가는 이유는 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밑에 사람들한테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하지만 늘 겸손해. 속은 모르겠어. 늘 겸손해.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빌미를 잡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수도 없어. 말실수도 없어. 맨날 존댓말하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존댓말하고 이러는데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막 엄청난 성과주의자의 째귀 일치 같은 사람들, 막말하고 일론 머스크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최고 CEO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예, 어려워요. 왜? 그 말은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비의 겸손 그리고 그게 자꾸 반복된 위선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40대가 되거나 특히 50, 60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말조심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제된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좀 나를 무서워 보여야 된다고 해서 욕지거리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결국은 도태돼요. 도태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알면서도 위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넷플릭스 보면서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인지 모르고 봅니까? 영화 존 윅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들 나이 50 넘은 사람이 저렇게 무술하는 거 보면서 그걸 정말 믿으면서 보겠어요? 50된 키아누 리브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이유는 뭐야? 거짓말이지만 보기 좋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꿈을 주고 위안을 주기 때문에 속으로야 무슨 말 날 욕하든 말든 겉으로 나한테 겸손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젊은 객기로 왕성한 어떤 뭐 힘도 보여주고 완력도 보여준다고 하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가장 큰 리스크예요. 말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보면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말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비의 겸손, 비록 위선으로 보일지라도 제가 이제 제목은 위선은 겸손의 그림자라고 썼는데 겸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 겸손의 그림자는 결국 위선이라는 것은 맞아요. 위선이죠.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정말 너한테 쌍욕을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뭐 상대의 말이 막 귀에 막 거슬려도 아닙니다.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속을 얼마나 굽겠어요. 막 뭐 어드바이스 하고 그러면 재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네 얘기하는 거 다 알고 내가 다시는 내 앞에서 뭐 나 충고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가 충고를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 안 해. 오히려 겸손하게 잘 받아듣겠습니다. 또 저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래야 이제 밑에 사람들도 나한테 한마디씩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뭐 말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자꾸 그러면 이지매 시키고 이러면요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다가와요. 그 칼이. 인생은 다 그래. 돌고 돌아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결코 남한테 해코지 해가지고 자기한테 안 돌아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겸손의 그림자다. 그래서 위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위선적인 게 나아요. 비스트보다. 정말 완전 소위 얘기해서 야수성을 주는 것보다 야수성은 속으로 감추고, 속으로 야수성을 감추고 겉으로 비스트의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는 겸손과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성공에도 좋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이 좀 더 위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말하고 전 정치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을 좀 숙여야 되는데 여든 야든 막말하고 직설한다고 그러고 직톡한다고 그래서 막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건 정말 막말이 아니라 쌍말입니다. 쌍말. 본인의 인격을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10원짜리 욕하는 거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의 그림자 위선 절대 나쁜 거 아니다. 꼭 어떻게 보면 위선이 오히려 야수성보다 낫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